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5.60포인트 오른 2317.3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까다롭게 적용하던 통관 제재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갈등이 발생한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항공주가 연중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객 및 화물 수요 호황과 함께 투자 심리가 꾸준히 개선된 덕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업황이 양호해 단계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따라 주요 그룹 지주사의 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주사들은 물론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의 투자 수익률이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60포인트 오른 2317.3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1포인트 올라 646.0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틀째 팔자세인 외국인이 800억 원 이상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정리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시작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정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영 대표님 지금 소개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더운 만큼, 기온 만큼 올라가는 게 우리 시장의 지수가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즘은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 어떤 종목을 잡아야 좋을까, 사실 이 생각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시장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정영 대표님과 함께 한 시간 하겠고요. 오늘 장도 상당히 올라와줬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오늘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목요일 하락 시 화요일 단기 고점이 유력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 수요일자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합니다. 고점을 높아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내일장에도 이런 연속성이 이뤄질지에 대한 여부이겠죠. 내일장의 하락 시에는 화요일 날에 기록을 했던 단기 고점이 유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더욱더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키워드 풀어주실까요? 네. 내일 하락해도 예를 들어서 화요일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일 하락하면 화요일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랬죠. 단기 고점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추세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 그런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하락하면은 아마도 이제 화요일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단기 고점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요, 1년 중에 9개월 상승하고 3개월 조정받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9개월 하락하고 3개월 반등 나와요. 그러면 그 3개월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장에서 하락하는 3개월, 또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3개월은 뭐냐면 일주일, 보름 이렇게 합치면 3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뭐 지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단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번엔 제가 이제 어떤 큰 흐름 살펴드리기 위해서 평택촌놈의 코스피 지수 계산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표면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2310선입니다. 최근 1개월 글로벌 지수 상승률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1위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이걸 수정 지수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할 경우에는 정말 낮으면 1950, 높아도 1970밖에 안 돼요. 2000선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빼면.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 체감적으로 정말 저 지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0선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은 올라갈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 올라야겠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등락 요인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매물 저항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수해줘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투자에서 삼성전자 매수는 사실 비효율적입니다. 이건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게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 고점을 만약에 내일 못 들어주고 내려가면은 단기 고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삼성전자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죠. 이 박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은 78만 주 매도했을 때 구간입니다.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굉장히 견조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오른쪽에 누적 순매수가 얼마냐? 1만 주밖에 안 됩니다. 겨우 1만 주. 1만 주에도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하죠. 230만 원에 삼성전자 들어가서 10%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3만 원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형주 들어가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업종 그러니까 화학, 철강금속, 운송장비 이런데 혹은 뭐 금융 여기서 어떤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대안이 있다 그러면 굳이 이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하시면 아무래도 시장을 보는데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최근의 시장 흐름과 공략해야 할 그런 시장의 전략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양시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나날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수는 가더라도 또 그 안에 종목이 가지 않는다면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양시장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순환매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대형주들 다른 업종에서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 강세 덕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주가 강하면 아무래도 지수는 유리하거든요. 근데 소형주 약세인 게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것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업종과 대형주 때문에 상승 추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 삼성전자 덕분에 사실은 코스피가 좀 약간 왜곡돼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데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절대 주가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전기전자가 아닌 다른 업종,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대형주 잡을 게 없으면 이쪽으로 몰릴 텐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제가 보는 이 견지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지수가 막 엄청나게 급등하던가 급락하던가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찌글거린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서 여타 대형주나 여타 업종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있는 전기전자보다는 다른 쪽에 맞춰야죠. 그래서 흐름을 알면서 매매를 해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면서 시장이 방향성이 어떤가? 흐름을 보면서 지금은 어느 업종으로 가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게 차트예요. 근데 이 초보자들, 그 다음에 이제 초보 전문가들은 차트가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트로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면요. 슈퍼컴퓨터가 아마 재벌될 겁니다. 알파고가 재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학자하고 프로그래머 합치면요. 떼도 모래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수 가격이라든가 매도 가격을 설정하는 하나의 보조 도구고요. 가장 마지막에 봐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서 보면은 오직 그거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게 제가 주식 경력이 한 5년, 10년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제가 29년째입니다. 제 말이 이건 맞으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유념하시고요. 일단 흐름을 항상 우리가 살피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경력을 보유하신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정리를 하고 분석을 도와드리는 코너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주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자,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대표님? 네, 코스피는 제가 볼 때 확률상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제가 계산해 본 거죠. 저는 이제 지수를 전망할 때 보통 이제 수급이라든가 차트 다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 대형주하고 수급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약간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승할 경우에는 당연히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일단 하락이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엄청나게 조정받지만 않으면 오히려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 괴리감이 너무 크고요.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최근에 전기전자가 이제 독주에서 오르다가 이제 골고루 지금 순환매가 되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 계속 쏘자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코스닥에서 아마 그쪽으로 순환매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도 이렇게 한 줄로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 잠시 후에 계속적으로 종목들 만나보시면서 전망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은 어떤 이슈와 공시가 떴을까요? 종목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가 올라왔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 이어서 대우건설인데요. 오늘 블록딜에 의해서 상당히 들썩였죠. 지분 블록딜 추진 소식에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역시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전 KPS인데요. 가격 매력 부각에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들어왔네요. 다음 종목은 하나테크인입니다. 최근에 하나테크인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 이슈와 공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기하면 또 삼성전자와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네요. 오늘도 3% 가까이 올라주면서 83,100원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정말 지금의 시점까지 차트를 보면은 엄청나게 우상향하면서 그 기울기가요 상당히 가파라 보이는데 바로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삼성전기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실적 기대감에 올라갔다 그러죠. 사실은 올라가면 다 이유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강의할 때, 가치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가치주는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되고 중장기는 좋은데 그게 절대적인 어떤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주가가 가치대로 움직이면 저평가 종목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란 거예요. 주식하고 채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사실 적정 주가 대비 이제 억울한 가격은 아니고요.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순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전후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 2월 중순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죠. 네, 상승 추세 시작됐는데 제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인 종목은 21선 이탈할 때 매수한다. 맞아요. 근데 지금 왜 61선 얘기할까요? 상황 논리가 틀린다.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일 밀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조정 구간에서는 21선이 아니라 61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정말 절묘하죠. 상승 추세 전환된 이후로 장중이 되든 종가가 되든 이렇게 슬쩍슬쩍 어때요? 조정 받았죠. 네, 그때마다 잡았으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인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21선 빠질 때 이탈할 때 잡으면 딱 맞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만든 어떤 그 차트 이론인데요.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시장 전문가로는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도 상당히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트는 맨날 늦게 보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61선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이번엔 21선에서 잡지 말고 61선까지 기다려보자. 이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종목 말씀해 주실 때 보유자와 미보유자에 대해서 구분하시면서 또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 시점이다라는 그런 분석해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아니고 61선에서 잘 노려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대우건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상당히 들썩였어요. IBK 투자증권과 이 K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의 블록딜 이런 실시 소식에 상당히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블록딜이라고 하면은 장중에도 이렇게 대량 매매를 하면서 그런 수요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좀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블록딜하면은 현재가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높게는 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장중에 사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낮에 우량한 건설회사, 그 다음에 우량주 개념의 건설주,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개념의 건설주 두 가지 다 체크를 해봤는데요. 좋은 게 많으니까 대우건설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이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삼성전기랑 똑같은 관점입니다. 61선 전후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을 이용해서 매수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가 지난번에도 또 같이 떴던 것 같은데 오늘장에도 이슈가 떴네요. 오늘은 2% 넘게 상승하면서 52,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만큼 5월 17일 날 최저가 55,500원 이후 조금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표님 한전 KPS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 종목은 아직도 고평가돼 있어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그랬거든요. 이거 여전히 고평가됐다. 그리고 이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자는 좀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정도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어떻습니까? 13만 원대까지 갔던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좀 황당했어요. 지금도 29,600원이 적정 주가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5년이죠.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갔다 싶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네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었냐? 아직도 고평가됐다. 그러더니 급락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왜냐면 5일선이 제일 아래에 있고 5일선밖에 없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벽한 역배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121선이 제일 위에 있어야지 역배열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단기적인 매매에 충분하니까 우리가 전업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도 되고요. 직장인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 가격 매력 부각에 반등을 시도한다라는 그런 이슈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드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보고 잘 들어가 보자라는 그런 전략 쌓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테크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47,950원입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 10월달 작년에 68,600원에서 좀 내려오는 흐름인데 바로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하나테크인이 이번에 또 다시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가. 그래서 보유자들은 그냥 추세적으로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들어가시는데요. 화면 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됐죠. 61선이 120선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죠. 5일선이 21선 깼을 때는 둘 중에 하나다. 어떻게 하느냐. 61선 깨지기 전이나 120선 깨지고 나서 들어가자. 사실 제가 차트 이론이 되게 많아요. 갖고 있는 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게, 제가 스스로 이제 개발한 것들인데, 근데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참고하시면요. 지금 어떻습니까? 딱 지금 현재 구간이죠. 61선 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업 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시는 게 딱 맞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건 추천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종목을 저희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절묘하게도 지금 매수할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네요.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일단 홀딩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테크인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 춘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서가 올라왔네요. 네, NC소프트 최근에 상당히 많은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은 좀 약세 흐름 보여주는데 3% 가까이 빠지면서 36만 5,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가가 5월 22일 날 39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뭐 관련된 게임 종목에 대한 상승세까지 함께 훈풍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NC소프트가 오늘의 우량주로 꼽아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올랐을까요? 네, 이 종목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유자는 매도하고 관망하자. 미보유자에 대한 전략조차 제가 내려드리지 않습니다. 왜? 고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갈 만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 선물 추세 매매를 여러분께 조언하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 있죠. 코스피 서비스 업종에서 찾으면 된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넷마블과 비슷한 종목이다. 게임주라는 얘기잖아요. 그 NC소프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시청자들이 고민해서 잘 모르는 거 과감하게 전달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매수하자. 항상 홀딩하자. 그러면 방송 볼 필요가 없죠. 저는 이 방송을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해요. 이 방송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거 이걸 난 전달하겠다. 그리고 실전에서 도움되겠다. 그래야지 방송을 볼 거 아닙니까?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얘기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는 이전에도 좀 분석을 해 주실 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시점이라는 그런 분석을 이어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 역시 오늘장 역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을 좀 이용해 보자라는 그런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만나볼게요. 동서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시장이 올라오는 만큼 그 어떤 종목보다도 좀 내수주, 유통업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줬는데요. 5%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다중 매물대에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내수주 유통업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어요. 동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종목은 제가 좀 더 길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략부터 짜드리면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주가 대비 현재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코스닥에서 최초로 발견했던 가치주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스피로 돼 있잖아. 이게 원래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코스닥 종목이었다가 코스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한 주식 투자 한 10년 된 거고, 모르면은 10년이 안 된 사람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종목이었냐면요. 동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바로 동서식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커피 믹스 만드는 동서식품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4, 5년 전만 해도요,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거기서 매출 1위가 바로 그 커피 믹스입니다.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가치주였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겠다면은, 현재 많이 이렇게 급등했죠?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적정주가 대비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아쉬울 게 없으니까 던지라 그 얘기고요. 만약에 미보유 하신 분들은 21선 갖고 좀 아쉽고요. 61선 정도 되면은 그때 한번 매수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61선. 계속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월봉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월봉 하나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였습니다. 벌써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2000년도 당시에 이 당시였어요. 이때 이게 500원, 그쵸, 500원이 안 됐어요. 네, 500원. 근데 그때 제가 분석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묻어두면 10배는 나오겠다. 그게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10배는 나오겠다 생각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배가 아니라 90배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절대 가치주의에 대한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분석할 가치가 있고 찾아볼 가치가 있거든요. OC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10,000원이었어요. 그게 65만원까지 갔잖아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도 하지만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도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원래는 준비를 안 했었는데 강연에 오시면 제가 절대 가치주 하나를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서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묻어두면 수익 날 종목이니까 꼭 오셔서 나중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 그리고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종목에 대한 역사와 과정도 함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들으셨죠? 이번 강연회에서 가치주를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별주도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볼게요. 네, 평택중lum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케미칼 올라왔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서산이 올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개별주는 SK케미칼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장대 연봉으로 7%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7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7만 2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최근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 거래일간의 상당한 양봉으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관련돼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SK케미칼 오늘장 상당히 강세 흐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제가 분석해보니까 18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절반도 안 되는데요. 보유자는 홀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직장인들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5일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용도 괜찮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조 7천억 정도인데 개별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코스피에서는 사실상 개별주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꼽아봤고요.
이 종목 이제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전기전자가 아니잖아요. 화학이라든가 운송장비 이쪽으로 선연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가지고 가셔도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 또 업종을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주는 SK케미칼 알아봤고요. 이어서 서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4,000원대였던 주가가 5,000원 넘게 훌쩍 넘어섰는데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호남 쪽으로의 정책 기대감 소식도 같이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 서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내수 중심의 이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 이렇게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죠. 대표님, 서산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재료도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건설주,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좀 보자. 결국 이제 이게 코스닥에서는 이제 비금속이라고 돼 있지만 코스피 있었으면 비금속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관련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121선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참 묘한 종목이에요. 작년 10월에도 상한가 한번 가고 나서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월에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헤드앤숄더형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내일 하루만 더 가면 지난번 고점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자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미보유자들은 이거를 61선까지 기다리기 너무 좀 이건 확률상 떨어지니까 121선 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업 단기로만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121선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현재 서산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121선이 위쪽에 있거든요. 61선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61선까지는 좀 떨어지는 가격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121선 위주로 좀 집중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졌고 최고가 9,87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상승세를 다시 노려볼 수 있을 만하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산까지 오늘의 개별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주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 ITX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인바디가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테마주는 효성 ITX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꼽아주셨던 것 같은데요. 서비스 업종에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1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17,800원입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힘을 응축한 이후에 4월달 때부터 상당히 올라와주는 종목인데 바로 전략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효성 ITX 오늘도 상당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미 2배 이상 고평가가 되어 있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까지 기다려보세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급등해졌는데요. 오늘은 하루에 많이 올라간 거고 사실 그 전에도 추세적으로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꼭 보면은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에 물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시점에서 잡는 건 일단은 결과를 떠나서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정석 투자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잡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더 간다고 할지라도 습관 그렇게 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이쯤 됐다 싶으니까 던지고요. 없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조정받을 때 이건 21선 갖고도 안 됩니다. 61선에 만약에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61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괴리감이 크지만 이게 계속 시간 지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61선 정도에서는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ITX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 일단 좀 길게 추세를 본다면 차트 보실 때 2015년 5월 이후 최고가 23,150원입니다. 하지만 그 고점과 지금의 고점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좀 그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쯤에서 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시점 말씀하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로 60일선을 보고 들어가자. 확실히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자라는 그런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가 올라왔어요. 인바디 최근에 저점을 기록을 한 이후에 좀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6% 넘게 상승하면서 28,600원입니다. 이게 좀 눌림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확실히 맞는지 바로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인바디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눌림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정 주가로 본다 그러면 뭐 크게 억울할 건 없어요. 16,000원이니까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적정 주가로 본다면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 종목은 정확하게 말하면 추세가 작년 4월에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왔죠.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화면 잘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서 크로스달라 그러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61선이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 이게 결국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좋아요. 네, 눌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선에서 한번 매수해 주시고 대략 한 5% 더 밀리면 추가 매수해도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지금은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승세 이어졌을 때 많이들 관심이 있게 보셨던 종목입니다. 오랜 시간 좀 하락세를 보였고 지금 딱 좋은 시점이라고 하시네요. 인바디 같은 경우 업종별 순환매 기다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홀딩,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5일선 위주로 매매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였습니다. 효성 ITX와 인바디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중요한 내일장의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전략 먼저 현물 전략부터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은요, 코스닥에서 반도체가 다시 올라왔네요. 그리고 테마도 볼게요. 4차 산업혁명 5G 네트워크 관련 종목을 바라보자라고 전략 짜주셨습니다. 네, 주식시장 전략입니다. 먼저 업종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다시 올라왔어요. 반도체 이제 다시 공략해도 좋을 시점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5G 네트워크 관련 종목 꼽아주셨거든요. 대표님, 이제 업종 반도체 다시 공략해도 좋을까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전기전자 대형주는 사실 갈 만큼 갔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지 않은 것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시는데 신규주 중에서 한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분야도 많은데요. 5G 네트워크 관련주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코스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콕 찍어서 말씀 안 드리냐. 저는 이제 방송에서 추천하는 거 좀 자제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저희 방송을 계속적으로 시청하신 애청자분들이라면 대표님이 지금 어떤 종목 말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내일의 전략도 세워봤고요. 이어서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짜주셨을까요? 자, 지금 확인합니다.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코스피에서 서비스업이 올라왔고요. 단타 전략도 볼게요. 코스피에서 전기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주식 선물은 또 이렇게 추세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안다면은 그 어느 종목보다도 좋은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오늘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식 선물 추세와 단타 나눠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서비스업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는 코스피 전기전자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대형주 중에서 찾으면은 얼마든지 단기로 30에서 50%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부탁드린다 그러면 주식 선물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 10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주식 투자 경력이 5년 이상 되신 분들, 파생 매매를 그래도 한 2년 정도 해보신 분들, 이분들만 하시고요. 절대로 초보자, 특히 직장인은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레버리지가 10배인 만큼 이런 레버리지가 높아지면서 이 투자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하고 갱년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짜주셨을까요? 자, 먼저 주식 선물 옵션 전략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추세는 관망입니다. 여전히 관망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단타는 선물은 플러스권에서 분할 매도, 옵션은 선물과 연동, 풋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선물 옵션은 계속해서 추세는 관망으로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단타 전략,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그랬죠. 오늘 플러스권에서 선물 매도하자. 그러면 이제 내일도 더 올라가면 분할 매도, 그러니까 2차 매도하라 이런 얘기고요. 옵션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예, 선물 매도할 때 푼 매수를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선물 분봉입니다. 저는 실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303.25포인트에서 매도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여유가 있죠. 왜? 제가 내리는 기준으로는 최소한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거지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 시청자분들은 대략 오늘 이 정도쯤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반등 나오면 매도하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최소한 지금 평가 선임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평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셨다 그러면 대략 한 1에서 1.5포인트 더 올라가면 추가 매도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계속 내려가면 홀딩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짝에서도 이제 매수권에서에 대한 부분은 좀 청산을 하시고 매도로 포지션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서 올라갔을 때는 추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지만 하지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간다면은 이 같은 전략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갈게요. 네,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색다르게 강연의 고지로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6월의 첫 주 토요일에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내용 저희가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요, 여의도에 있으니까요. 잘 찾아오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오프라인 강연에 말씀을 해드렸는데 말 나온 김에 대표님 짧게 또 한마디로 강연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는 뭐 꼭 오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네. 4년 전에 제가 서울경제TV 주최로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들 기억할 겁니다. 좌석이 없어서 그 바닥에 앉거나 출입문 근처에 서서 들으셨던 분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물론 신청하시고 오시면 좋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빨리 오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30분 전, 이르면 1시간 전에 오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자리가 없을 경우에 사실 좀 저희도 난감한데, 근데 오신다는 거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청은 더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오실 분들은
반드시 좀 시간 맞춰서 오시길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인 만큼요. 여러분들 강연에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그리고 편하게 6월 3일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자, 강연의 소식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오신 문자 보내주신 종목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에요. 자, 22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레드로버 6,000원의 비중 20%인데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트를 3개나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레드로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했거든요. 일단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매도 시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하트 3개나 보내주셨어요. 네,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단기로 본다 그러면 이제 본전이라든가 20% 수익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이지 않은 21선 전업 단기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점 라인에서 빠진 건 좀 됐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반토막 이상 났다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 또는 20% 정도 보시고 나는 이 종목 정말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홀딩해도 됩니다. 다만 왜 제가 단기로 말씀드리냐면 중기로 말씀드리면 기준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단기로 말씀드리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전 또는 수익 20%에 대한 목표 매도 시점을 알려주셨고 미보이자에 대해서는 21선 전업 단기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런 팁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0번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림당을 6,760원에 비중 40%인데 전망과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예림당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네요. 지금 6,760원대 매수했는데 오늘은 7,750원입니다. 대표님과 기분 좋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예림당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1,4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 15% 정도 평가액이니까 이제는 좀 쉽게 하세요. 본전 또는 30% 정도에서 매도한다. 이 생각으로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들은 전업 단기로 21선 이탈이 한번 오면 잡고 아니면은 다른 종목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에 대한 목표가 설정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전업 단기로는 미보이즈에 대해서는 21선 참고하시면서 매매해보시라는 그런 전략까지 기분 좋게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0603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평조님, 동국제강 12,000원의 매수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550원입니다. 지금 소폭 수익권에 계신데 오늘은 좀 기분 좋은 문자들이 많네요.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거든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약 45,000원 정도 적정 주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선절 한 10% 보시고 수익은 20%까지 단기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미보이자는 21선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 사실 과거의 위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하기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 10%, 수익 20%에 대한 목표가 가격대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거기에 미보이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21선으로 접근하시라는 그런 전략까지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확인합니다. 9936님이 보내신 문자 확인할게요. 자, 수고 많으십니다. 현대위아 71,400원에 비중 50%입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너무 힘드네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900원입니다. 시청자분께서는 7만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까지 올라올지에 대한 여부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힘드시다고 하니까 전망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다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적정 가치예요. 왜냐하면 22만 원짜리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매수하셨거나 이 라인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손절가 한 10% 보시고 일단 본전에서 던지세요. 그리고 다시 이 종목을 잡던가 다른 걸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 61선까지 오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들 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 종목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잡으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그래요. 평가선이었던 종목, 예를 들어서 한 5% 이상 평가선이었던 종목을 좀 던져놓으면 일단은 본전에서 던지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 단기는 그렇게 5% 보고 중기는 한 10%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평가선이었다가 본전왔는데 다시 밀리면 사람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급해져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잘 되게 주기 바라겠고요. 현대위아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밀리면은 잡아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래서 꼭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대해 본전에서 좀 교체하시는 그런 전략, 손절 10%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단기 60일선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대위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연의 고지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평택총무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1시간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의 시장 대응과 함께 종목들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잘 되셨나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